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애경산업과 옵트론텍 그리고 CJ ENM과 아모레퍼시픽 종목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애경산업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성장의 방향성은 확실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애경산업 종목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58억 원과 250억 원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화장품 부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성장한 970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소비자가 대부분 중국인인 수출과 면세점 채널의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35%와 30% 증가하면서 전사의 매출액 성장을 견인해줄 전망입니다. 두 채널 모두 전분기 대비로도 매출이 각각 11%와 10% 증가하는 것으로 산업 내 주요 채널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불거졌던 동사의 3월 실적 부진 우려의 경우 홈쇼핑 채널에 대한 이슈로 3월 수출과 면세점 절대 매출은 1, 2월 평균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은 1분기 월 평균 12에서 13회 정도의 방송을 진행했지만 3월 예정이었던 제품 리뉴얼이 2분기로 미뤄지면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가량 증가한 888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고요. 저마진 선물 세트 비중 축소 등 제품 믹스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가량 개선된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주가 등락은 지속적으로 동사의 약점으로 제기돼 왔던 단일 브랜드에 대한 리스크가 월간 실적 우려에 따라 수급의 불안정까지 쉽게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수출과 면세 등 고마진 채널에서 전분기 대비 또 전년 대비 모두 경쟁사 매출 성장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화장품 카테고리 내에서 제품력과 브랜드력이 입증이 되면서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견조한 중국 현지의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동사의 단일 브랜드란 약점보다는 성장성과 고효율이라는 중국 시장 내에서의 확실한 방향성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4,0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애경산업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경산업 오늘 주가 흐름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를 넘는 낙폭까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8,6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애경산업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옵트론텍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옵트론텍의 화창한 2019년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 종목입니다.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0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4억 원이 예상됩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트리플 카메라가 채용되면서 광학 필터와 가변 조리개에 대한 공급이 늘었습니다. 한편 2019년은 매출액 2,10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21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배경은 2019년에 고객사의 후면 카메라 수요가 전년 대비 50%가량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A와 M 시리즈에서 필름 필터 채용률이 상승했고요. 옵트론텍의 광학 필터가 우월한 생산 품질로 고객사들에게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또한 멀티플 카메라 트렌드의 최대 수혜주로 짚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멀티플 카메라에서 부품별로 수혜 강도가 좀 다른데요. 먼저 이미지 센서가 가장 크고요. 광학 필터와 카메라 모듈, 렌즈와 AF 액추에이터와 OIS 순으로 실적 개선의 강도가 큽니다. AF 액추에이터와 OIS는 모듈 개수와 부품 채용량의 증가에 비례해서 늘지 않는데요. 모듈과 렌즈는 상대적으로 협력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부품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옵트론텍이 생산 공급하는 광학 필터는 이미지 센서와 함께 멀티플 모듈 트렌드에서 최대 수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향후 TOF와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시장의 개화에 맞물리면서 신수요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된다고 짚어줬습니다. 향후 광학 필터 생산 능력의 증설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확인해줬고요. 급증하는 카메라 수요에서 필름 필터의 공급 확대 여력을 보유한 기업은 옵트론텍이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짚어줬습니다. 광학 필터의 증설이 가시화될 경우에 미래 실적 추정 시에 상향까지 가능하다고 짚어줬습니다. 네, 옵트론텍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옵트론텍 현재 주가 한번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42%가량 하락을 하면서 오전 시장 보내고 있습니다. 3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7,1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옵트론텍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CJ E&M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정적 성장세 부각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CJ E&M 종목입니다. 1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1,004억 원 그리고 930억 원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광고의 비수기이자 대작 드라마가 부재했던 시기지만 채널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프로그램별 광고 단가의 변동성이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비수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영화 사업은 극한 직업의 관객 수가 1,626만 명 기록하면서 배급 수수료와 투자 수익은 13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화 사업을 보게 되면 과거 3년간 영업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극한 직업의 이 기여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악 사업 보게 되면 지난 1월 4일간 진행된 워너원의 마지막 콘서트 그리고 2월에 발매된 아이즈원의 일본 데뷔 싱글 앨범 판매 등의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또한 광고 단가도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부터 방영을 시작한 TVN 채널의 금토 드라마 자백의 광고 단가는 1,725만 원으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방영됐던 지난해 4분기의 토일 드라마 평균 광고 단가였던 1,380만 원에 비해서도 오히려 광고 단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채널의 시장 지배력 상승 및 콘텐츠, 커머스, 미디어 솔루션 등의 사업 연계로 인한 광고 효과의 상승으로 광고 단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방영됐던 미스터 선샤인의 평균 광고 단가는 2,070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미 지상파보다 광고 단가가 높지만 첫 번째 대규모 시즌제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광고 단가는 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CJ E&M은 슈퍼스타 K와 프로듀스 시리즈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과 쇼미더머니 고등 래퍼 등의 서바이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사업에서 자체 IP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데뷔한 아티스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의 성장 또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뷔한 아이즈원에 이어서 올해 5월 중에 프로듀스 새 시즌이 방영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이고요.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의 JV인 빌리프랩에서는 내년 중에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인데요. 음악 사업의 가치 향상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CJ E&M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흐름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0.45%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1,000원 정도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22만 2,2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CJ E&M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의 날갯짓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 매수까지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된 리포트입니다. 동사의 성장 방향은 국내에서 해외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해외 채널 및 마케팅의 투자는 점진적으로 결실을 맺을 예상입니다. 또한 중국의 고가 화장품 시장 또한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고도화가 본격화되면서 럭셔리 화장품을 보유한 글로벌사들의 실적이 2018년부터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설화수와 헤라 등 럭셔리 브랜드 유통망 확장과 대대적인 마케팅 진행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또한 국내 사업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진단입니다. 면세점은 2018년부터 회복 국면인데요. 인당 구매액보다 트래픽에 중점을 두는 동사의 전략으로 인해 점유율 반등은 더디지만 해외 면세점 사업의 확대와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회복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됩니다.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2.99%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7,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22만 7,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총 4종목 확인해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한화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화의 우선주가 장 초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한화 우선주 보게 되면 현재도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36,7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만 8,400원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등 아시아나항공의 보유 자회사까지 통매각을 진행할 수 있고 유력 인수 후보로는 SK와 한화, 애경과 CJ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연구원은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통매각 시에 1조 원의 밸류에이션을 아시아나 지분 매각 가격으로 환산하면 주당 매각 가격은 14,550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1조 원대의 매각이 발생하면 금호산업의 적정 주가는 37,000원 수준까지 수직 상승이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 종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불이치 결정으로 사후 피임약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대약품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대약품입니다. 3.58%가량 올라와주면서 19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사후 피임약인 엘라윈과 노레보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각각 41%, 35%로 사후 피임약 시장 70% 이상을 현대약품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후 피임약이 전문 의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변경될 경우 점유율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후 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국내에서도 일반 의약품으로 변결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종목입니다. 두산이 사업 부문의 인적 분할 소식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두산 종목 보게 되면 8%대 강세 흐름을 현재까지 유지해주고 있고요. 8,000원 정도 주가 올라가는 흐름까지 시현되고 있습니다. 10만 6,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두산 종목이었습니다. 두산은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전문성 강화, 고도화를 목적으로 OLED와 전지박, 동박, 화장품과 제약 소재 사업 부문을 분할해 가칭 두산 솔루스를 신설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분할해 가칭 두산 퓨엘셀을 신설한다고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종목입니다. 식약처가 인보사의 주성분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약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기존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3,850원에 하락을 하면서 44,4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와 안전성 문제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최근 미국 임상 3상 시험 중에 식약처 제출 자료에 기재한 성분과 실제 의약품의 성분 세포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시간의 김혜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광림입니다. 광림은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A+ 투자조합이 전량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인전자입니다. 경인전자는 오늘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 답변에서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으로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는 김성복 대표이사의 추가 선임으로 현 대표이사인 이희화 씨와 김성복 씨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시행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트론입니다. 라이트론은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 시각 현재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광림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1.56%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45원 떨어진 2,83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인전자 살펴보겠습니다. 36,750원의 현재가 흘러가고 있고요. 18.15%로 현재 급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형테크입니다. 현재 0.54% 낙폭을 보여주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1,83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라이트로는 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인천 부평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약 2,985억 원 규모로 지난 연결의 매출액의 2.81% 규모입니다. 네, 계속해서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부산 부곡 2구역의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총 2,748억 원입니다. 네, 이어서 마제스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마제스타가 회사 분할 결정으로 영업 정지 사실을 공시하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마제스타는 앞서 회계 처리와 횡령 혐의 발생, 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는데요. 거래소는 마제스타가 지난 15일 회사 분할 결정을 통해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OLED 등을 담당하는 두산 솔루스 주식회사와 연료 전지 등을 담당하는 두산 퓨얼셀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한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우건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 오늘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2%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5,1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GS건설입니다. 1.91%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4만 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제스타 현재 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입니다. 8.63% 상승하며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1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현재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와 바이오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집중 매수에 나서면서 증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반도체 고점 논란으로 증시가 폭락한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바이오 업종은 올 들어서 팔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부진해 시총 순위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에 고점 논란에 휩싸이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올 1분기도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하고 2분기 전망 또한 긍정적이지 못하지만 하반기의 개선 기대감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전망은 지난해부터 좋지 못할 것으로 예견된 만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2강이 강세를 보인 것과 반대로 바이오 2강으로 불리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역시 한몫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개인과 기관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1,011억 원 그리고 1,077억 원가량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은 2,917억 원가량 순매도하는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1분기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11% 하락했는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의 실적 부진 예상으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적이 중요한 고성장 기업인 바이오시밀러사와 톡신 기업 모두 상반기까지 실적은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반기부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줬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공간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26% 상승했습니다. 5.75포인트 올랐고요. 2248.63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0.23% 하락하며 소폭 약세로 장 마쳤고요. 1.73포인트 떨어진 765.02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로써 13거래일째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 2250선을 눈앞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개인이 964억 원, 기관이 544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이 1,549억 원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25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76억 원 그리고 196억 원 동반 매도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804억 4계약, 기관이 2,469계약 매도세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3,316계약이라는 매수세 시연하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선주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먼저 청호컴넷이 980원 올랐습니다. 4,255원에 장을 마쳤고요. 다음으로 세계상사가 23%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16,300원 오른 87,100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익스프레스도 21% 후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1,580원 오른 8,820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이 1,170원 올랐습니다. 16%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하며 8,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인전자가 19%대 초반에 급락세 시현을 했고요. 8,700원 떨어진 36,2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호전기입니다. 14%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715원 떨어진 4,37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원상사입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장 마쳤고요. 12.19%의 낙폭 시현했습니다. 45,4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부산입니다. 1,060원 떨어졌고요. 11%대 후반에 약세 시현했습니다. 8,07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강세에 가장 있었던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오늘 9,070원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2,09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덱스터는 오늘 CJ E&M의 인수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거일째 연속으로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마네트워크스입니다. 490원 올랐고요. 22% 후반대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2,63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셜텍입니다. 19%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1,31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상지카일룸이 18%대 초반에 급락세 시현했고요. 1,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상지카일룸은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GV입니다. 670원 떨어졌고요. 11%대 초반을 낙폭 시현했습니다. 5,320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입니다. 10%대 초반의 낙폭 시현했고요. 27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디소프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초반에 약세 시현했습니다. 790원 떨어진 7,04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도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코스피 오늘 업종별로 보게 되면 운수 장비 업종이 1.84%가량 올라와 주면서 거의 2% 가깝게 뛰어 올라주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강세였고요. 3.45%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자동차주가 오늘 많이 올랐던 하루입니다. 기아차는 2.83%가량의 상승폭을 시현했고 현대차 또한 2.39%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서비스 업종이 0.9%가량 올랐습니다. 1%대 조금 못 미치는 강세 흐름까지 이어갔고요. 세기상사가 23.02%가량 올라와 주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두산도 강세였습니다. 8.12%가량 올라와 주면서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했던 두산 종목이었습니다. 10만 6,500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건설업종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0.72%가량 올라와 주면서 1%대에 조금 못 미치는 강세 흐름까지 이어갔고요.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에 금호산업이 6.62%가량 올라와 줬고요. 금호산업 우선주는 상한가에 들어오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코오롱 글로벌도 강세였습니다. 5.12%가량 올라가 주면서 5%대의 강세 흐름까지 가져갔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이 2.41%가량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가장 깊게 나왔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한섬 종목이 4.94%가량 하락을 하면서 5%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2,4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6,200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 상승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낙폭이 좀 깊게 나와줬던 한섬 종목입니다. 다음 의료정밀 업종이 또 약세였습니다. 업종 내 전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부추기는 모습까지 확인됐었습니다. KC가 3.95%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KC텍 또한 2.89%가량 하락했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컸던 업종으로는 오락문화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 덱스터가 상한가 들어오면서 장 마감 지었고요. 사마네트워크스가 22%대 급등 흐름까지 가져갔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1.76%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왔던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짙게 드리웠던 코스닥의 모습이고요. 전기 전자업종이 1.8%가량 하락을 하면서 2% 가까운 낙폭까지 시현했고 마지막으로 섬유 의료업종이 1.72%가량 빠지면서 역시 2% 가깝게 하락했던 하루를 보냈습니다.